안녕하세요. 백세건강 골든의 저자 고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먹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골든 룰에 들어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유인원으로부터 점차로 우리는 진화해서 구석기 시대를 거쳐가지고 산업사회를 왔습니다. 지금 이분이 뭐 들고 있죠? 네. 먹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거는 이 사람은 못 먹었던 겁니다. 요거는 이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아마 이 사람은 못 먹던 걸 거예요. 이 사람도 요거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부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보기 흉하고 옷이 잘 안 맞고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AMPK라고 하는 거 잠깐 얘기했죠. 그 AMPK는 이 복부 비만도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단순하게 건강법 중에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복부 비만을 줄이는 것이 대사증후군을 줄이면서 우리가 성인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첩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 30세만 돼도 복부 비만이 생기잖아요. 뭐 50세가 돼도 안 생긴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복부 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그것이 몸무게가 더 나가고 뭐 형태적으로 약간 보기가 안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하는 그 조직은 우리 몸에서 조직은 염증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만큼의 지방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염증을 더 쉽게 유발하고 지금도 염증 상태에 있는 걸로 보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인해서 염증이 잘 생길 수도 있고 염증이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염증에 잘 생길 수 있고 안 생길 수 있을 때도 뭐가 결정하냐면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의 비율이 결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런 복부 비만이 생기게 되면 단순히 그냥 이게 뭐 체중의 문제거나 이게 아니고 지방은 결국은 염증 세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방을 과잉으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염증 상태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런 BMI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인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염증으로 대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염증은 좋은 우리 기능이지만 항상 있을 수는 없어요. 필요할 때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비만하다 그러면 염증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거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미국은 작년서부터 질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만을. 그냥 뭐 비만이에요가 아니라 이제 질병으로 분류한 거예요. 비만을. 왜? 그만큼 비만 때문에 지불해야 될 사회적 대가가 너무 큰 거죠. 근데 결국 비만이라고는 왜 오냐 하면 들어온 것보다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들어온 것보다 안 나간 거죠. 들어와서 자꾸 쌓이는 거죠. 이걸 내보내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떤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덜 먹어서도 안 되고. 예를 들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것도 비만의 원인이 돼요. 잠을 못 자게 되면. 왜? 호르몬 체계가 깨집니다. 호르몬 체계가 깨지면 AMPK 작동을 못하게 해요. AMPK 작동을 못하게 되니까 대사가 잘 안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노화가 빨리 옵니다. 왜? 유전자 중에 노화 억제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것도 AMPK가 작동시키는데 비만 세포가 그걸 억제합니다. 그래서 AMPK의 그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걔네들을 활성화시키는 부위에 스위치를 키면 좋아지는데 나쁜 걸 먹고 운동 안 하고 잠 안 자고 그다음에 뭐 숨 잘 못 쉬고 잘 못 씹고 잘 못 내보내고 뭐 통증을 계속 참고 해결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유전자의 나쁜 스위치를 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유전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매일같이 하는 행동이 과연 내가 예전으로부터 물려 내려온 유전자의 좋은 발현을 하도록 하는 것인지 나쁜 발현을 하도록 하는 것인지 우리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AMPK 액티베이터인 그러한 그 약초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MPK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AMPK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 고지혈증,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상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상실되면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암 환자들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20%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암 환자들은 뭘 먹어도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삐쩍 말라가지고 뼈만 남게 되는 거예요. 단백질을 소모시켜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심혈관 질환을 유발시킨다든지 또 노화된 세포들을 축적시킨다든지 고지혈증을 만든다든지 뭐 기타 아주 복잡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AMPK가 감소하게 되면. 근데 이걸 우리가 먹는 걸 통해서 AMPK를 증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AMPK를 만들어내는 유전자 부위에 스위치를 켜게 만들면 그 스위치를 켜게 하는 게 하나로 아니라는 거죠. 운동하고 먹고 잘 자고 다 하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먹는 거. 먹는 거. 그래서 이제 이 AMPK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게 첨단의 분자생물학적으로 그다음에 그 생화학적으로 규명된 것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양소의 종류를 좀 알아보면요. 영양소는 거대 영양소하고 미세 영양소하고 저는 이제 물하고 공기도 영양소에 넣습니다. 물하고 공기도. 그러니까 거대 영양소는 잘 아시는 것처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개가 이제 거대 영양소예요.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이제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미세 영양소는 아주 작은 양이지만 그런 생화학적인 반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효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할 때 촉매가 없으면 10시간 반응할 거를요. 촉매를 집어넣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촉매인데요. 우리 몸 안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하고 미네랄, 파이토케미칼이에요. 파이토케미칼은 뭐냐면 식물에서 나오는 성분이라고 해서 파이토가 식물이라는 뜻이고요. 화학적 성분이라고 해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파이토케미칼 중에 대표적인 게 카레. 카레 안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고 하는 성분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커큐민도 저 AMPK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굉장히 큰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늙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커큐민을 가지고 암 환자들한테 치료의 목적으로 지금 주고 있는 대학병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카레를 드시는 게 좋겠어요? 안 드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시중에서 팔고 있는 카레에 보면 그 안에 카레는 요만큼 들어있고 다른 우리 몸에 나쁜 성분들이 또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 커큐민이라는 성분을 잘 드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밥할 때 강황가루를 티스푼으로 반 정도 풀어서 밥을 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돼지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우리가 그 표면에다가 양념대 집어넣어서 재도 되고요. 아니면은 굽기 전에 가루를 뿌려서 같이 이렇게 먹게 되면 그 커큐민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요소 때문에 우리가 그 고기를 먹으면 안 좋은 지방도 들어오잖아요. 뭐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들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먹을 거냐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카레를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밥에다가 우리가 조금씩 타게 되면 그렇게 역하지도 않고요. 밥 색깔도 예뻐요. 노란색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항산화제를 꾸준히 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러면은 밥을 한다든지 또는 국을 끓인다든지 또는 다른 그런 고기를 굽는다든지 이런 조리를 할 때 어울릴 수 있도록 먹는 게 중요하죠. 그 중에 또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토마토 같은 거예요. 토마토 안에는 이제 붉은색이 들어있잖아요. 토마토가 익으면 붉잖아요. 그 안에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그 라이코펜이 또 굉장히 높은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남자들이 갑상선이 아니라 전립선 암에 걸리는 율이 적어요. 그게 토마토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연구 보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식물을 먹게 되면 그 안에 유효 성분이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미세 영양소 안에 들어가는데요. 그럼 왜 식물이 그런 걸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보면 포도 껍질 밑에 우리가 그 검붉은 색소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와인을 만들게 되면 레드 와인 보면 그런 색깔이 나는 게 그 껍질에서 나온 색깔 때문에 그런데 그 자체의 맨 바깥에 있는 껍질은 투명해요. 근데 그 만약에 자외선이 그냥 추가가 되게 되면 포도 씨앗이 자외선에 의해서 공격을 받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색소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뺏어 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항산화 역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 영양소에는 이렇게 거대 영양소, 미세 영양소, 그 다음에 물은 우리 몸의 모든 생화학적 반응의 기초예요. 물이 없으면 우리 몸의 모든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구성도 60%에서 70%가 물이에요. 그래서 가장 빨리 체중을 빼는 길은 물을 빼는 거예요. 내가 순식간에 몸무게를 빼야 되겠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뭐 합니까? 물 안 먹고 뛰잖아요. 사우나 가가지고 땀 빼고. 그러면 2, 3kg씩 빠지거든요. 그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뭐가 빠졌겠어요? 물이 빠진 거예요. 탈수가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탈수는 우리 몸에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물을 갖고 다니면서 통상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지속적으로 우리 몸한테 공급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몸의 탈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탈수가 방지되게 되면 모든 저러한 영양소들이 서로 생화학적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용매 역할을 누가 하냐 하면 물이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하는 것도 뭐가요? 콜라겐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물이 하는 거예요. 물을 얼마나 그 세포들이 잘 함유하고 있느냐, 또 세포와 세포 간에 얼마나 정상적인 그러한 수분을 유지하느냐. 콜라겐도 수분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즘에 말하는 물광주사라는 걸 아시죠? 그게 이제 안 생기니까 피부 밑에다가 이게 주사를 놓는 거거든요. 그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는 물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맞게 되면 얼굴이 반짝반짝하는 거죠. 광나는 거죠. 하지만 그거 곧 없어져요. 그걸 만들게 하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건강 골든 룰이에요. 열심히 운동하시고 숨 잘 쉬고 잘 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양소들은 커다랗게 우리가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잘 못 들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요 아답토젠이라는 겁니다. 이 아답토젠은 우리가 적응하다 할 때 어답테이션 플러스 뒤에다가 GN이 물질이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아답토젠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드셔본 적 있어요? 아답토젠? 없어요? 거짓말인데? 여러분 인삼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그죠? 대표적인 아답토젠이 인삼이에요. 여러분 감초 아시죠? 네. 여러분 그 삼계탕 할 때 또 인삼 대신 집어넣는 거 뭐 있어요? 그죠? 황기. 황기가 또 대표적인 아답토젠이에요. 이 아답토젠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저항할 때 다 소모되는 거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잖아요. 특히 현대를 살면서. 그러면 우리 부신에서 그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얘가 한없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예전부터 보약이라고 해서 먹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괜히 먹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서양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어답토젠적인 이런 효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처음에는 어답토젠의 이 스탠다드가 인삼이었어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연구를 했는데 이게 너무 비싸고 지네 나라에서 안 나오니까 이걸 가시오와피로 바꿨어요. 응?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만 그 어답토젠이 아니에요. 황기, 감초 다 어답토젠이에요. 홍경초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지금 아답토젠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약 한 40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서양에서 쓰던 것보다는 동양에서 쓰는 게 90%예요. 이미 우리 옛날부터 썼던 건데 쓰는 방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보약이에요. 복잡하게 만든 게. 간단하게는 그냥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밥에도 넣어 먹어도 되고. 특히 황기 같은 경우에는 장수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황기를 가지고 장수식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미 삼계탕으로 먹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돼요. 이제 알고 드시는 거죠, 그거. 어?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는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 드렸어요? 무턱대고 골고루 먹어라?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 3년 전쯤에 푸드 알러지 테스트라는 거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식품이 나한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피를 뽑아가지고 찾아내는 테스트예요. 한 80만 원 듭니다, 비용이. 근데 거기서 발견된 것 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요. 고구마에 제가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을 때에는 야, 고구마는 식이섬유도 많고 그래서 고구마를 날로 열심히 먹었거든요. 그 이후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좋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봤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으실으실 춥고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감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잠복기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추운데 나갔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 또 연락은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뭘로 오는 거냐면 내가 먹은 것에서 오는 거예요. 나한테 안 맞는 걸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생겨요? 소화기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일기를 써보세요. 아침에 뭐 먹고 점심에 뭐 먹고 간식으로 뭐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뭐 먹었다. 내일 뭐 먹고 뭐 먹고 뭐 먹었다. 그 밑에다가 컨디션도 쓰는 거예요. 설사했다. 오늘은 화장실에 못 갔다. 오늘 소변 자주 봤다. 열났다. 속이 메스꺼웠다. 어디가 가려웠다. 쓰라는 거죠. 그거를 쭉 써보면요. 내가 뭐 먹은 날 뭔 일이 생긴지가 나옵니다. 그게 오히려 푸드 알러지 테스트 한 것보다 더 정확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하면 무조건 감기 걸렸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쪼르륵 가서 약 주세요 그래갖고 해열제, 항생제 이런 거 먹잖아요. 여러분 항생제를 먹으면요. 그 항생제를 먹었을 때 우리한테 나쁜 균만 죽일까요? 같이 죽어요. 그래서 장내 환경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항생제를 오래 먹게 되면 결국은 장내 환경이 정상적 환경으로부터 바뀌어요.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은 장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항암제라는 거 아시죠? 항암제가 무슨 뜻일까요? 암을 죽여? 아니에요. 암도 죽이지만 다른 세포들도 죽여요. 항암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도 빠지고, 그죠? 항암제 먹으면 머리털 빠지고 하잖아요. 잇몸도 부실해지고. 그러니까 항암제는 엄밀히 말하면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암세포의 특징이 뭐냐면 빨리 자란다고요. 복제가 빠른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세포는 일정 숫자가 복제하면 죽어요. 저절로 없어져요. 사멸해버려요. 남한테 문제를 안 일으키고. 근데 암세포는 무한 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생제가 병균을 죽일 때 좋은 균과 나쁜 균 다 같이 주는 것처럼 항암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서 빨리 자라는 암세포도 공격을 하지만 우리 몸 안에 정상적으로 빨리 자라는 골수라든지 뭐 이런 데도 같이 우리가 침범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에서 먹는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계의 80% 정도가 소화기에 있어요. 여러분 면역이 무슨 뜻일까요? 면역은 무슨 기능을 할까요? 싸우는 기능? 있어요. 싸우는 기능. 나쁜 거 잡아먹기도 하고 막 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기능은요.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얘를 내가 들여보낼 건지 말 건지. 내가 먹었는데 얘를 들여보내 말어. 결정해야 되잖아요.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들여보낼 건지 말 건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 얘가 적군이야 아군이야 구분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저놈이 도둑놈이야. 한 번 나한테 도둑질하러 왔어. 잘 봐놨다가 다음번에 얼씬거리면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혼내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제일 주 기능이고 세 번째가 싸우는 기능이에요. 두 가지 잘하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안 들여보내면 되잖아 우리 몸에서. 그죠? 안 들여보내고
기억했다가 혼내고, 기억했다 혼내는 걸 이용하는 게 뭐예요? 예방주사예요. 기억했다 혼내는 게 예방주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떨어졌다 하는 거는 뭐예요? 소화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 영양소를 우리가 골고루 나한테 필요한 거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food intolerance, 안 좋은 거를 내가 안 먹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뭘로 가린다고요?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써서 가리는 거죠. 왜 가려요? 내 소화기를 괴롭히지 않으려고. 내 소화기를 괴롭히면 결국은 그것이 뭘로 돌아와요? 면역력의 약화로 돌아오고, 소화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 누수, 증후군 같은 게 걸리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단백질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에 비정상적인 자가 면역 결핍증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먹을 것이 아니라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가려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 몸에서 가리는 대로 그대로 냅두면 안 되고 내 스스로가 잘 먹고 잘 안 먹고를 구분해내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뭐 모든 거에 대한 거를 이 짧은 시간 내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이냐. 또 그 먹을 때 예전에는 그냥 무턱대고 골고루였는데 이제는 내 몸에 맞는 거는 먹고 안 맞는 거는 안 먹고 또 내 몸에서 그냥 양으로 충당할 게 아니라 질로 충당해야 되고 비율로 충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와 핵이 좋아하는 그 구성 성분이 우리가 정상적인 바이오케미칼 액티비티, 생화학적인 그러한 반응들이 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것인가는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세건강 골든룰은 DIY in your healthcare 프로그램이에요. 스스로가 여러분이 건강을 관리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병 걸리면 병원 가야 돼요. 왜? 병원은 질병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에요. 건강 전문가가 모인 곳이 아닙니다. 건강은 질병 전문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몸의 룰을 익혀서 내 스스로가 병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건강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7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앞서 얘기한 운동, 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얘기한 앞으로 한 회에 걸쳐서 더 얘기할 먹는 거라고 하는 거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해도 정말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는 곧 유전자의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백세건강 골든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다음 해에 여러분들에게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상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